파트장님, 상반기 기자 간담회는 잘 끝내셨나요? 예, 좋았어요. 잘 끝났어요. 네, 여느 때보다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간담회였던 것 같은데요. 이번 간담회에서 기자님들께서는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?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1년에 2번 하잖아요. 근데 기자분들이 질문하실 때 대부분의 질문이 이제 주식 관련 질문이었어요. 지난 몇 년 동안. 근데 올해는 뭐 다행스럽게도 채권 관련 질문들이 훨씬 많았고요. 그래서 아마 그게 채권 시장 아니면 전체 투자자분들이 2023년도가 채권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늘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질문은 아마 짐작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또는 언제 멈출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. 사실 시장하고 비슷하게 저희들도 연준이 올 1분기에 지금보다 한 2번 정도 25bp씩 금리를 올릴 거로 보고 있고요. 아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망하는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관망한다라는 게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.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고. 근데 시장하고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. 시장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한 뒤에 관망하고 흔히 말하는 피보팅,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올해 좀 빨리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게 보는 반면에 저희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. 그러니까 관망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 거로 보이고 올해 말 말으면 아니면 내년 초 정도면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. 또 하나 이제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시장보다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죠. 인하 시기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뒤로 가면 변동성이 커지거나 부정적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. 사실 그럴 수 있어요.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금리 통화 정책의 방향성 그런 것들은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연준이나 시장이나 저희들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고 그 궤적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올해가 채권 투자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하나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좋았던 질문은 사실 저는 채권 투자자가 국채하고 크레딧 채권들을 함께 투자하는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담는 바벨 전략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요.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사석에서나. 근데 어떤 기자님이 그 바벨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. 그리고 바벨 전략의 효능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바벨 전략이라는 게 듀레이션 위험이 있는 국채 그리고 크레딧 위험이 있는 이머징 채권, 고수익 채권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국채 대비 좀 더 나은 금리, 좀 더 높은 금리를 취하고 그리고 이머징 채권들, 고수익 채권들보다는 좀 낮은 변동성 그러니까 결국 변동성 대비 수익을 훨씬 개선시키는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저희들은 이런 바벨 전략을 구성했을 때 지난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바벨 전략이 좀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걸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. 네, 파트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이른 시간부터 고생 많으셨고요. 올 하반기 기자 간담회에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